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얘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서울의 3대 문화주택지 중에 하나였었던 백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화원이 되겠는데요. 광해문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한양도성을 회철시키면서 만들어졌던 바로 이 문화주택지가 백화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에 흔히 3대 문화주택지가 있게 되는데요. 장충동 백화원 주택지, 충정로 금화원, 금화장 주택지, 후암동의 학강 주택지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제사시설로 조성되었었던 이 장춘단 일대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장충동의 백화원, 소화원, 장충 주택지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이 이 북촌 일대와 같이 해방 이후에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고급 주택지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장충동 주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남산 후암동 일대에는 남산 자락이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이상적인 건강지로 홍보가 되어서 일본인들의 학강주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충정로 금화장 일대의 경우는 지금도 이 콘크리트조의 아파트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 서양식 건물이 많았었던 새로운 주거 문화의 어떤 전시장 역할을 했었던 곳으로 이 3대 문화주택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광희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바로 이 장충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희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시구문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곳 자체에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들어서 있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리 청계천이 흘러가는 이곳 광희문 밖은 공동묘지가 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공동묘지 사이에 이런 빈민들의 토막집들이 이렇게 어우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광희문 밖 신당리 지역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광희문 밖에는 이런 빈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었던 지역이었고요. 이 1901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신당리 공동묘지 그 남쪽 지역에 일본인들 공동묘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화장장도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곳은 성 밖에 고갯길을 깎아서 이곳으로 오는 지름길 신장로가 놓여지게 되면서 평평한 길이 조성되게 되었고, 이런 공동묘지가 1928년에 폐쇄 이전되게 되면서 화학동, 신당동 지역의 경성인들의 주거지로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신당동 일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10년대의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 지역이 성 밖 지역이었었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는 주택지가 개발되면서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도로가 나고 대지가 바뀌면서 도성 안에 장충동과 도성 밖에 신당동이 바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이곳이 장충당 공원이 벚꽃놀이의 장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결국 이곳은 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원지의 원자를 쓰거나 별장지의 장자를 쓰는 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어서 소화원, 백화원, 금화장과 같은 교회 주택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의 이상적인 주택지, 동부 발전의 중심지, 도로가 넓어서 각호의 자동차 출입이 자유롭고, 봄에는 왕벚나무 만발, 여름에는 깊은 녹음지, 이런 말들은 다 이 당시에 바로 이 장충단 일대의 문화주택지를 선전하는 문구였다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교회 주택지로서 대단히 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사 주택지를 거쳐서 장춘단 주택지, 백화원, 소화원, 동소화원, 또 무학정, 또 사쿠라 가오카라고 하는 앵구 등 곳곳에 이런 문화주택지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한양 도성이 회철되고 이곳에 택지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장충동 일대에는 가득
집들이 들어섰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한양도성을 깔고 집들을 지은 경우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확인되는 걸 통해서 지금 한양도성이 이 지역이 특별히 복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문화주택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도성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밖에 백화원이 들어섰고 또 무학정 주택지 등이 들어서면서 장충동과 이렇게 연계되어서 신당동 지역으로 점차 동쪽 교외 문화주택지들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사진에 흐릿하긴 합니다만 소하원 주택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1932년 신당동에 이 N구 주택지가 분양되었을 때 밤프렛 등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렇게 택지들이 분할이 되어서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주택들이 우리의 전통가옥과는 다르게 이런 양호의 형태들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다가 상하수도과 전기 또 가스가 들어가는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현재의 그 청구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개발 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문화주택이 가득 들어선 개발 이후의 모습의 큰 변화들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이런 일제강점기 때의 건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동네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문화주택지가 되게 되면서 새로운 교통망들이 놓이게 되어서 이곳에 전차가 운행이 되어서 이 N구주택 지역까지 연장되어서 전차가 운행을 하게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문화주택지로서의 기본적인 이런 도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N구 주택지의 흔적을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용곡 주택지의 모습, 이 충무아트센터 그 주변 지역이 되겠고요. 또 소하원 주택지 등을 지금 지도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서 옛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만 당시의 문화주택지의 위치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원래 무당촌이나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던 대표적인 빈민촌 지역이 서울의 대표적인 3대 문화주택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게 되어서 교외의 문화주택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었던 장충동과 오늘날의 신당동 일대의 문화주택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